이불 덮고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요즘 제 친구 중에서 마케터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인스타에 올리고 있거든요.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이미지랑 음원이랑 붙여서 저번 주에 첫 영상을 올려봤어요. 스포티파이에 올렸던 최신화를 올린 거였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만남인데 2주 동안 잘 지내셨냐는 게 무슨 말이지? 싶으셨을 것 같았거든요. 이미 다른 곳에서 팟캐스트를 올리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첫 만남이 조금 어색해졌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주에 한 번 팟캐스트를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2주 뒤에 또 올라오겠구나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가볼 테니 꾸준히 또 가끔 들려주세요. 요 몇 주 동안에 저에게 새로운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운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요. 코로나 시기가 끝날 때쯤 잠시 일을 그만두고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매장 관리 알바였는데요. 그 매장은 옷도 팔고 소품도 있고 주류도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이 매장이 처음 생긴 곳은 저희 동네예요. 중학교 때 처음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보게 된 곳인데요. 아직도 첫인상이 기억이 납니다. 젊은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는 그 가게는 우드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고 내부는 온통 노란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답니다. 저희 동네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일단 이제 아파트가 있는 주거 단지였는데 아무래도 막 허름한 이런 빌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가 건물에 되게 이색적인 가게가 들어온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예쁘다. 되게 동화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가게였습니다. 제가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들리곤 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도 가고 언니랑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가게가. 찾아보니까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게 대신 인터넷으로 사장님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싸이월드에서 블로그로, 블로그에서 인스타로 말이죠. 물론 가끔 손님으로도 가게에 찾아가기도 했어요. 코로나로 운동업계가 휘청거릴 때 운동을 가르치는 게 과연 나랑 잘 맞는 일인가?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장님 인스타에 되게 반가운 공지가 뜨는 거예요. 바로 알바 공고. 언젠가 그 사장님의 일기를 보면서 막 싸이월드랑 블로그를 보면서 한 번쯤은 나도 저기서 일해보고 싶다. 막내로 일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만 하던 가게에서 알바 공고가 뜬 거죠. 이건 운명이다 싶어서 바로 DM을 보냈습니다. 혹시 저도 이력서를 보내도 되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당연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내고 사장님과 면접 날을 잡았습니다. 저는 진짜 그날 면접을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만 갔더니 만두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들어온 날이었어요. 액세서리를 이제 시장에서 떼오시면서 만두를 포장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만두를 빨리 먹고 액세서리를 풀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어정쩡하게 만두는 먹지. 사장님이 옆에서 맥주 따라주시지. 약간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왠지 바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물어봤어요. 면접 안 보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저라면 땡큐라면서요. 그리고 그때 사장님 말고 그냥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보통 사장과 알바의 관계가 그렇진 않잖아요. 일하면서 친해지고 나서는 모를까 처음부터 언니라고 부르는 사이는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손님으로 방문했을 때 저를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예의 있는 손님이었대요. 그래서 합격. 이력서를 보내자마자 합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애칭이 있거든요. 오전에 일하시던 과장님도 언니도 남자 사장님도요. 그래서 너는 혹시 별명이 있니? 아니면 애칭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가 만들어준 애칭들은 있거든요. 뭐 타노스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있었는데 좀 별론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제가 히피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제 머리를 보시더니 추바카 추위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타워즈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영화는 몰라요. 스토리는 모르는데 추바카는 알아요. 추바카는 알거든요. 약간 빅풋 같이 생긴 캐릭터 있습니다. 근데 추바카는 조금 그랬는데 주인은 괜찮은 거예요. 나름 귀엽고. 그래서 좋다, 좋아요, 추위 좋아요 해가지고 막내 추위로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금 지쳐 있었거든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고민을 할 때였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걸까? 나는 왜 맨날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어려울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였죠. 그런데 언니랑 일을 하면서 막내 추위로 일을 하면서 많이 회복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던 게 매장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날 만두를 먹은 날도 그냥 맡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언니를 귀찮게 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팔아도 돼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계산도 실수하고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계산 실수하면 제 돈으로 메꾼 적도 있어요. 막 전전긍긍해 하면서 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언니가 되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산 실수를 하면 그거 네 돈으로 그냥 왜 결제하냐, 안 그래도 된다, 손님한테 연락을 해라 라는 말로 좀 안심시켜 주시고, 가끔은 언니도 가격을 몰라요. 그거? 얼마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아서 팔아봐 라고 하시고, 늘 괜찮아 라는 말로 저를 안심시켜 주는 거 있죠? 그 안에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하던 일터에서는 항상 잡음이 있었고 저의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급여 문제도 없고 제가 주장해야 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이미 되어 있거나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일터라는 곳은 항상 조마조마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느긋해지는 거예요. 같이. 뭘 그렇게까지 했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대해주면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경험이었고요. 자유를 주면 더 잘하고 싶어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황금막내라는 소리도 듣고 말이죠. 근데 사실
매장을 관리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청소하고 진열하고 POP 만들고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요.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엄마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알바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충전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운동 쪽으로 다시 일을 할 용기도 생겼어요. 자격증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며 얘기를 할 때 남자 사장님이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놀러 오라고. 그게 우리는 더 좋다고.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시간이 될 때는 알바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파티를 여시면 놀러 가기도 하고 MT를 갈 때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이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펍에서 소개팅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매주 수요일 다시 추위로 매장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에게 있었던 새로운 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 추위로 일을 하면서 글도 쓰고 취업도 준비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면서 지내보려고 해요. 이렇게 쫌쫌따리로 일을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건 잘 신고만 하면 병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재밌겠죠? 케렌시아라는 단어를 혹시 아실까요? 스페인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투 용어래요. 소가 싸우다가도 자기가 익숙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구역으로 돌아가서 힘을 회복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약간 이곳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언니가 저를 자주 이렇게 줍줍 해주시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여기 유기추위 보호소인 것 같아요 라는 말도 했답니다. 저한테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 또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언니랑 이제 그 남자 사장님이 추진력이 있으시거든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되게끔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글을 쓴다는 걸 들으신 후로 자주 이런 말을 하셔요. 여기서 추위 출판 기념회 하자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진짜 해볼까? 하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해요. 책 표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책에 들어갈 내용을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 어설프고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해보는 거죠. 책을 만들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겠다라는 것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죠. 그 책을 포트폴리오 삼아서 출판사에 정말 당당하게 취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1인 출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는 결과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케렌시아를 필요로 하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저인데요.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케렌시아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케렌시아 같은 곳이 있으실까요? 그곳은 사람에 따라서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벌써 곳곳 푸릇푸릇함으로 물들었어요. 곧 여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만나요. 안녕.